다음 주부터는 유학집 강의할 건데 기본서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제. 유학집에 다 이제 중요한 것들 체크했고 잘못된 거 거기 다 교정돼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어느 정도 좀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근데 기본서를 이제 잘 필기해서 참고하고 싶다 이런 분은 가져와도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기본서는 이제 저는 강의할 때는 안 볼 겁니다. 이제 유학집만 볼 겁니다. 이제 저는 유학집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그동안 이제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기본서 가지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유학집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516페이지 주택법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이 무엇인가, 건축법은 건축물이 무엇인가 이부터 시작했죠. 주택이 무엇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주택의 개념이 있죠. 이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대 구성원들이 장기간 거주하기 적합한 주택, 단독주택도 있고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그리고 건축물의 전부가 주택일 수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만 주택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근데 이제 주상복합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이게 이제 아파트는 주거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주거 층수가 4개다 이러면 이것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단일한 건축물을 한 거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지가 주상복합이지. 그리고 이게 상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주택은 이렇게 이제 주택인데요. 여기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또 공동주택도 있죠. 단독주택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한 겁니다. 본래적인 단독주택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다중주택 19세대까지 모여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 하는 게 있고 공관이라는 것도 건축법에는 있었는데 건축법에서는 얘가 주택이에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얘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수의 주택에 대한 거래를 공급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관은 그렇게 많은 다수가 일반 사적 거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주택은 아닙니다. 그냥 구조상으로는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구조상으로는 공동택에 해당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속 토지까지 있어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부족해요 좀. 그래서 얘는 좀 미흡해요. 좀 옹색합니다. 그래서 약간 옹색하기 때문에 얘는 준주택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준주택. 그래서 준주택은 오노키다 이렇게 써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여기는 기숙사,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이것이 이제 준주택입니다. 제가 좀 옹색하다 표현 썼는데 말했죠 우스갯소리로 오노가 빙판에서 금메달 노리고서 자기가 일부러 자빠져서 기어다녔어요. 오노키다 좀 옹색하죠. 실력으로 따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옹색하니까 준주택. 최근에도 나왔고 이건 이제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 이제 올해는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게 주택의 내용 해가지고 이것만 단독 문제, 이것만 단독 문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형태도 종종 전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문제는 많이 안 나오고 이제 다음형 주택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단독주택은 이거다, 준주택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지문 중에 하나 섞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주택의 소유 형태라든가 구조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주택 하는 것도 있고요. 민영주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자, 국민주택은 국민들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입니다. 국민에 대응하는 그런 대상이 뭐예요? 국가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업무를 지자체가 대신 수행하기도 하죠. 지자체가 건설해도 국민주택. 그리고 또 현대국가에서는 업무의 영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공기관, 지방공사 만들어서 업무를 대행시켜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국지공출방 하면서 공공기관 했는데 공공기관 성이 뭐예요?
국가가 만든 거. 대한민국이 만들었어요. 성이 뭐예요? 한국. 돌림자가 공사잖아요. 한국 무슨 보통 공단인데 여기는 주택법이니까 공공기관 안 그러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을 수 있겠죠? 얘가 만들어도 국무주택. 그리고 지자체가 만든 자식이 뭐죠? 이름이 지방공사. 얘들이 만드는 것이 국무주택인데 만약에 주거 전용 면적이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호화주택이면 국민을 위한 건 아니겠죠? 일반 국민 아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꼭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뭐가 돼요?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죠?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좀 문법상 틀린 말이에요. 사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말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이하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못된 말인데 그렇게도 쓰고 있어요. 법에서도. 어떤 법 조문에서는 뭐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말하고 어디는 국민주택 이하 그러는데 어쨌든 이 표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주택을 설치하기가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곳에서는 얘가 100으로 확장이 됩니다. 100으로. 그럼 이제 여유가 없는 곳에서는 85예요. 자, 수도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권 없죠? 이건 85입니다. 도시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85입니다. 그다음에 면, 동 어디가 여유가 제일 없어요? 어디가 사람 제일 많아요? 면, 동 중에. 그죠? 동이 많죠? 사람이. 그러니까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말해요. 파주에서 무슨 읍이 있어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예요? 85예요. 80. 파주는 경기도니까 이거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가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전부 85야. 이제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면서 도시적이 아닌 관농자 지역이면서 읍면 지역이다 이럴 때는 이제 100제곱미터 될 수 있다는 건데 명확한 분석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맞는데 근데 아주 한가한 곳은 100제곱미터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건축법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한가한 곳에서는 도로라든가 화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걔하고 얘하고 좀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공부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건축법에서도 그런 정도 요령 가지고 찾으세요. 혹시 물어보게 되면. 근데 이걸 엄격하게 알 것을 요구할 시험은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자주 나온다 그러면 자꾸 비교해가지고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한가한 곳은 100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건축법도 한가한 곳은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라 제가 제시를 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그걸 글자 다 있는 데까지 똑같이 이런 거 칠판에 쓴 것을 전부 똑같이 교재에 있는 걸 똑같이 공부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죠. 중요한 것은 아주 심도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느 수준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도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얘나 국가나 지자체가 일을 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얘가 시켜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재정적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설 개량되는데 그것이 역시 국민주택 규모이면 그것도 국민주택입니다. 얘의 재정적 지원이나 똑같은 취지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법에서 누군가 국가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럼 그건 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죠. 그것도 국민주택입니다.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네들 아닌 다른 공사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얘네들 아닌 어떤 주택건설 사업자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가 지원했다는 것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지자체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었는데 국가가 만든다 안에서 슬슬 여러분 연상을 하면서 생각해 논리적으로 그냥 길자 외우고 있으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올해까지. 그래도 꼭 지문에 하나 꼭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어하면서 이제 단독 문제, 국민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해서 5개 지문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 문제일수록 양이 많아져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면 안 틀려요. 근데 이거 하나만 내게 되면 아까 이런 걸 막 집요하게 이상한 걸 내요. 이제 그럼 헷갈려서 틀리게 돼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이제 공부를 좀
이해를 통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더 쉬워집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파주시에서 금능역 주변에 90제곱미터 주거 전면 90제곱미터인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금능역은 도시적일 것이고 수도권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국민주택은 아니라는 거 하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나누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관련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올해는 제가 유학집에서 하나 정도만 체크해주고, 그리고 동영에서 지문 중에 한 개 정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얘는 중요도가 얘보다 훨씬 떨어져요. 도시형 생활주택.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시험에서 중요도 떨어지는데, 이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새롭게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있던 거를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도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만 있어도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모르면 세대가리다 해가지고 3분의 1만 기억하라 했는데, 세대니까 3분의 1. 그런데 지금은 뭐 10분의 1 숫자가 나왔는데 중요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것만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순환 때 한번 했던 건데 분석에도 우리가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는 꼭 해야 돼요. 작년에 나왔어도 올해 또 해야 돼요. 얘는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도시형 대마택은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거 형태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돼요. 도시지역에는 구성원들, 세대원이 많지, 가구 원수가 안 많죠.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그 주거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기준과는 뭐 주차장 설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됩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막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주택법에서 많다, 적다 할 때는 제가 300까지 셉니다. 정비법은 100명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건축법은 30제곱미터가 최하한선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00일 300.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3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 요건이고, 뭐 이것도 지문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이거는 주택 층수가 몇 개층 이하예요? 4개층이야. 근데 심의를 거치면 5개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있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연립과 다세대는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이거일 때는 꼭 그 말 써줘야 돼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개층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걸 공부했다고 해서 얘는 5개층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4개층이에요. 4개층 연립 다세대는.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예외에 해당되는 요건을 정확하게 여기다 기술을 해줬을 때만 그게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5개층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형 주택 있죠.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도 가능합니다. 10개층, 20개층 가능해요. 원룸형 주택은 그 공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룸이니까 주택의 공간이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그런데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해야지 주택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욕실. 그리고 뭐였어야 돼요? 부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주택이라는 구조에는 당연히 거실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이것이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욕실과 부엌. 근데 하나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 욕실, 부엌 이렇게 하면 물도 튀기고요. 뭐 이제 창피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막아도 돼요. 막아도 되겠죠? 역시. 혹시 하나 각 방실에 보일러실을 뒀다면 이것도 이렇게 막아도 됩니다. 왜 막았어요? 욕실 보일러 부끄러우니까 막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되고요. 부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135예요. 135, 135, 3.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두 개로 할 수가 있어요. 30 이상이면. 그리고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면 돼요. 국민 규모니까. 도시적이니까 85가 딱 적용되겠죠. 100은 없어요. 85 이하 되는